포인트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fx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함수고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해서 자 우리한테 gx라는 함수가 절대값의 x-a에 곱하기 fx 그래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드는 생각 2차함수고 1차함수 곱해서 절대값이었으니 gx는 기본 근간이 몇 차함수의 절대값 그래프다? 3차함수의 절대값 그래프다. 자, 그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미분 불가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얘가 x는 3에서만 미분 불가능. 그러면 3차함수의 절대값이 한 군데에서만 미분 불가하고 그래프가 최고차항이 양수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접혀 올라간 부분은 몇 부분이다? 한 부분이다. 자, 그 부분이 얼마이다? 3이다. 그럼 x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가능한 일이죠. 그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현재의 3차 함수에는 절편이 하나 있어. 반드시 어디라는 절편이? a라는 절편이. 그치?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알맹이 있는 함수가 x는 3에서는 지금 미분 불가니까 뚫어야 하는 거고 3이 아닌 위치에 절편이 생기니까 x는 a에서는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까? 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a 값이 3이랑 겹치지 않은 걸 제시를 한 겁니다. 3보다 작다라고. 그럼 접하는 게 먼저고 뚫는 게 나중이니까 x축은 위쪽에 극대 쪽에서 생겨야 될까? 극소 쪽에서 생겨야 될까? 접하는 게 먼저야. 3보다 작으니까. 그치? 그래서 접하는 게 먼저고 뚫는 게 나중이라서 이렇게 x축 생기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3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요 식이 지금 x-a의 전체 제곱에 x-3 돼야 되니까 fx는 저기서 자 x-a가 아닌 남은 인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fx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a를 이룰 수 있고 됐어? 자 근데 이 gx의 극대값이 얼마나 되냐면 32라고 되는데 그 극대값이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잖아. 절대값 그려집니다. 그럼 극대는 여기서 가시겠네. 그럼 지금 요 극대값이 30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함수식의 극소값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30이라는 얘기고 그럼 요 흰색 함수식은 현재 y 요 식이 게 결정이 됐습니다. x-a 제곱에 x-3 이게 결정이 된 상황이니까 자 여기를 a가 되고 여기가 지금 3이고 맞아? 그럼 여기 지금 극소값이 마이너스 32인 걸 쓸 건데 여기 a 부자는 극소값 표현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그치? 비율 쓰자는 얘기죠. a로 굳이 둘 필요는 있을까? 없지. 자 여기 어차피 3분된 지점일 거니까 3에서 몇 k 빠지고 3k 빠진 것을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지금 3에서 뭐만 빠지고 k 빠진 것을 잡아서 그때 극소값이 마이너스 32를 다시 작성하자는 얘기야. 그럼 함수식 y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자 여기 a라는 접하는 지점이 3-3k가 됐으니까 x-3 플러스 3k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x-3 하나 들어가는 거고 자 이 자리에 이제 x에다가 3-k를 집어넣게 되면 y 좌표가 마이너스 32 된다 그래서 k를 찾자는 얘기가 되는 거. 여기까지 쫓아왔어. 자 마무리하러 가보자. 그럼 3-k를 여기에 넣으면 3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k만 남으니까 2k의 전체 제곱이 남을 거예요. 3-k 넣으면 3 없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k만 남으면서 마이너스 8k의 세제곱이 그대로 마이너스 32 된다. 이렇게 정해지게 돼요. 뭐야 k랑 왜 이렇게 더러워? 마이너스 4? 결과 고마워. 그치. 마이너스 4k 제곱. k 제곱. 좀 쉬워요. 자, 그래서 k 상승이 8일 수밖에 없으니까 k는 그대로 얼마인 거? 2로 정해서 절편의 위치를 정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죠. 그렇게 fx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비율관계 쓰셔야 돼요. 아닌 계산 어려우니까. 자, 이런 것들은 하나씩 챙겨서 잘 이어가시고. 자, 내가 산수를 어떻게 유리하게 가져갈지도 이제 당연히 너무 중요해진 문제가 되는 거. 자, 12번 볼게요. 자, 원이 있는 상태고 반지름은 2였습니다.
어떤 이차함수, 이차함수는 지금 그냥 이 곡선 위에 점을 주기 위해서 정해진 거니까 P의 좌표를 T, 어쨌든 T제곱 마이너스 4라고 했을 때 여기는 원에다가 접선을 두 개 그으라고 그랬고 자, 그 각각의 접점이 지금 좌표가 A랑 B로 표현이 된다. 자, 그럼 이 A랑 B를 접점을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수직이 될 거고 이때 A로 연결된 상태에서 자, 위아래로 각각 나누어진 이 두 삼각형을 ST랑 무슨 T로 둔다 했냐면 TT로 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게 무슨 T냐면 OAB의 넓이를 ST라고 두고 여기 있는 지금 PBA의 넓이를 TT라고 둔다. 자, 그럼 이 ST나 TT의 넓이를 관찰하려면 보조도형이 있어야 돼. 자, 이거 물론 이등변 삼각형이긴 하죠. 이거 무슨 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이긴 하니까. 이 기본 해석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접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만들 때 원에서 일단들의 중심이랑 곡선 밖의 점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로 쪼개진다는 생각은 가지는 거였다. 그치? 그럼 여기가 당연히 수직하게 몇 등분 되는 걸까? 2등분 될 거고, 2등분 될 거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니까 닮은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 있는 길이나 넓이를 관찰이 원래 다 들어갔었던 거야. 이해했어? 그럼 닮음이라는 것은 삼각비가 어떠함을 쓰겠다는 거야. 모든 삼각형에서 삼각비가 일정함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지문을 해석해 봅시다. 지금 거기서 우리한테 구하는 극한이 ST분의 무슨 T라고 했냐면 TT라고 돼 있어. 이 분수 비율이 어쨌든 판단이 돼야 돼. 근데 얘들아, ST도 그렇고 TT도 그렇고 공유하는 변 길이가 있잖아. 누구 변 길이를 공유하지? AB. 밑변 길이를 공유하잖아. 그치? 그 밑변 길이를 공유하니까 이 둘의 넓이 비율은 높이 비로 결정된다는 생각인 거야. 1차적으로. 그러면 사실 이 표현을 정리를 해보면 자, TT는 2분의 1의 성분 AB 곱하기 자, 여기를 H로 잡았으니까 성분 PH가 되는 거고 자, ST는 2분의 1 곱하기 AB에다가 다시 성분 OH를 곱한 게 되니까 얘들은 다 날라가니 엄밀하게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OH라는 길이와 pH라는 길이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큰 직각삼각형에 대한 자 길이의 비율 관계들을 다 알아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큰 직각삼각형 먼저 그려놓고 가봅시다. 뭐가 이렇게 진동을 바닥에서 드르르르 이렇게 되고 자 얘는 반대로 길이니까 얼마? 2. 자 얘는 전체 밑변 길이니까 루트에 정과 정사의 거리 하면서 t제곱 플러스 t4승 마이너스 8t제곱 플러스 16. 자 그래서 얘가 루트에 t4승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나와서 그냥 기분이 나빴어. 맞지? 보통 나빠. 나빠도 해야지. 우리 학생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과연 OH랑 HP의 길이비는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일까? 그럼 이 삼각형에서 삼각함수 쓰자는 얘기지 않을까? 각 하나 세타 잡으면 여기 세타라고 잡으면 우리 세타에 대한 무슨 값을 알고 있어요? 코사인 값을 알고 있어. 그럼 이 이라는 길이에다가 무슨 세타를 곱하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누가 생길까? OH가 생기겠지. 맞아? 그럼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뭐가 되니까? 세타가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길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계산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그럼 요 길이가 빨리 표현이 돼. 코사인 세타 곱하면 이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문제는 요 길이를 표현하려면 요 길이에다가 무슨 세타를 빼고 곱해야 돼? 사인 세타를 곱해야 돼. 더럽거든. 중학교 때 공부 좀 많이 해봤냐 이거야. 이 길이랑 이 길이를 타고 가는 데 있어서 현재 기준인 변의 길이는 여기 BA가 됩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뭐다? 제곱이라는 관계가 얘 대 얘랑 얘 대 얘의 비율이 어떻기 때문이야? 같았기 때문이야. 그럼 이제 잘 보자. 중학교 때는 거기까지만 공부했고 그럼 고등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여기 세타 잡으면 여기는 분모색 길이가 OH 길이를 이용해서 표현된다는 얘기야. 탄젠트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OH 곱하기 무슨 세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pH로 가려면 이 OH에다가 또 무슨 세타 곱하자는 얘기지? 탄젠트 세타 곱하자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다시 성분 OH 곱하기 탄젠트 무슨 세타가 되냐면 제곱 세타가 되는 거. 즉 pH 길이가 OH 곱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거니까 나한테 다른 길이를 다 관찰하라는 게 아니라 OH 길이로부터 닮음의 관계를 통해서 pH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으니 이것들을 약분하면서 너는 탄젠트 제곱 세타를 세타로 표현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자, 그럼 탄젠트 세타 찾으려면 가장 길이가 잘 표현된 곳에서 밑변과 높이 비만 보면 되는 거다, 그지? 그럼 여기가 이고 여기 빗변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에서 얘 제곱 빼게 되면 자 여기 남는 식은 루트에 t 다스 마이너스 7t 제곱에 그대로 2는 4 빠질 거니까 플러스 얼마까지? 12까지 주게 될 거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에서 탄젠트 값은 2분의 띵 해서 전체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 루트도 빠르게 없어지면서 얘가 4분의 t 사승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12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극한값 계산을 이제 마무리를 하라는 얘기였던 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핵심은 이런 내용이었고 인비리가 계산에서는 답이 없는 문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여 이 식은 보니까 또 무슨 분해가 돼요? 마상 맞아주면 그치 인수분해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t-이라는 인수도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 되고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3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그러니까 함수 fx에 대한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함수 gx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고 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x의 두 배가 gx랑 g-x의 차로 표현이 된대. 그러면 일단 생각해보자. gx의 함수식 주고 나서 efx를 정의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대관절 gx에서 g-x를 빼면 fx식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리고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걸 빼는 거니까 특정 항들을 소거되겠다는 생각도 빨리빨리 든다, 그죠? 그럼 그냥 바로 무지점 적으면서 자, fx부터 정해봅시다. 그럼 g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되니까 자 이거 두 개 빼는 게 2fx라서 오늘 빼버리면 그냥 2x 3승 더하기 2bx 되니까 아 fx는 3참수고 수함수다 기함수다? 기함수인 3참수 그냥 정의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여기까지 그냥 했자마자 해석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고 해석 끝나. 그럼 물어보는 거 찾는 거 기억 유니티그에서 기억에서 a제곱이 3b보다 작거나 같은지 물어보고요. 미분에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면 g'이 1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죠. a제곱이랑 3b 사이의 대소관계를 얘기를 해요. 뭔가 제곱되고 3b가 나와 있는데 느낌상 우리가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거 첫 번째에서 gx가 무슨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치 역함수 존재하기 때문에 g'x의 분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 그럼 이 2차 합골의 도함수는 반드시 증가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4분의 d 있으면 a제곱 마이너스 3b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바로 만들어진다. 그치? 자, 역함수 존재한다는 내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니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끝.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조건 f'x가 0인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f'x를 보니까 얘는 좀 더 단순하게 3x제곱 플러스 b라는 함수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시간을 갖냐 안 갖냐는 누구의 부호가 중요하다는 얘기일까? b의 부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굳이 a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고 나왔다는 걸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야. b의 부호를 보려고 하는데 그 b의 부등식이 하나 있거든, 기억에서.
3b가 a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대. 근데 a제곱은 당연히 항상 실수제곱이니까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는 있는 거다. 그치? 실수 성질에 따라서. 그럼 삼각문법에 의해서 b는 반드시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판정할 수 있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나의 이차함수 그래프는 b가 0일 때는 축에 뭐하는 상태고 접하는 상태고 b가 0보다 클 때는 공중에 붕 떠 있어야 돼요. 그럼 실근 두 개 생기는 게 생길 리가 없다 이 생각인 거죠. 탈락. 자 빠르게 이제 디귿도 보면 f'x가 0이 돼요. 자 f'x가 0인 게 실근에 갔는데 이게 f'x 그래프인데 자, 실근 가시는 건 그럼 누가 0일 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b가 0이게 되면 b가 0이 되니까 a제곱은 가운데 끼잖아. 그럼 a가 얼마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 그럼 ab가 모조리 0인 거니까 gx의 함수식이 c 빼고는 발전된다 이 얘기죠. 이런 식으로. 미분에서 미분계수가 1이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 gx 미분에서 1 나오면 당연히 얼마일까? 3이 되는 거니까 그게 또 틀렸다 이렇게 보자는 끝.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였고 14번 우리가 되게 익숙한 문제들은 이제 막 자신감을 갖고 풀잖아, 그치? 아 근데 이렇게 새로 보는 편이라 막 낯선 문제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일단 자신감 없이 막탁 쪼그라들어. 안 쪼그라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존나 많이 풀겠지. 첫 번째 건 뭐 존나 많이 아는 거지. 다 아는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쌤도 이제 현역일 때가 있었을까? 아니야, 그치? 일단 내가 쌤이 항상 얘기하잖아. 수능 전에 너네한테 제발 내가 아는 거 나와라. 그치? 내가 익숙하게 풀던 거 제발 나와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어쩔 수 없어. 그게 나오면 일단 내 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쌤도 현역 때 그 행렬, 기억, 니은, 디귿 진입한다는 게 진짜 더러운 게 있었어. 왜냐면 대표 관례를 다 외워야 됐거든. 아니면 그 기억, 니은, 디귿 판단이 안 돼. 그래서 그 행렬,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너무 싫었어가지고 근데 그 걔가 항상 나왔어. 17번, 18번에.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막 그거 탐구해서 너네 옛날에 진짜 너네도 그런 거 하잖아. 이거 기억 맞으면 디귿이 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러면서 기억, 디귿 그걸 해서 막 분석까지 할 정도로 노이로제가 걸렸었는데 미친 짓이었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때 행렬 너무 싫었어. 그래가지고 그 문제 나오면 이제 사점이 날라가니까 진짜 나오지 마라. 엄청 간절했어. 안 나왔어. 기분 너무 좋더라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마인드셋을 했는데 어차피 생각해봐봐. 사람이 만든 문제고 풀려고 만든 문제고 답은 읽기 마련이야. 그지? 그럼 쌤도 그때 모의고사를 막 많이 썼을 거 아니야. 우리는 학교에서 사설을 2주에 한 번씩 쳤어. 거의 한 번씩 건너뛸 때 있어. 명절 때 빼고는. 그러니까 사설은 항상 있으니까 달달이 주셔야 돼. 그래서 사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비상투수 이거 다 쳤거든. 대선 거랑. 왜냐면 지역이 어쨌든 상위권 학교였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쳤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진짜 많이 쳤는데 칠 때마다 스트레스가 엄청 났지. 그리고 나서 항상 드는 생각, 너네도 똑같은 생각 들까? 시험 끝나고 나면 보면 다시 보여. 풀만했던 문제였던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풀고 나면 쉬워 보이거든? 풀기 전에 원래 어려운 게 맞아. 그러니까 원래 항상 새로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근데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새로운 문제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 완전히 똑같은 기존에 나왔던 모든 출제 경향이 있는 문제만 가지고 수능을 구성할 수는 없거든, 얘들이. 그럼 변별이 떨어지니까.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생각했냐면 그냥 초집중해서 푼다는 생각. 어차피 풀리는 문제야. 무조건 풀려. 풀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지. 대신에 시간 허비를 하면 안 되니까 익숙한 걸 다 털어내고 남은 시간 동안 그냥 집중력을 미친 듯이 흘려보자.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밖에 없어.
왜냐면 당황하고 긴장하면 실수가 생기고 무조건 틀려. 그러니까 무조건 꼼꼼하게 내가 놓친 게 없나? 무조건 집중해서 끝까지 그냥 물고 뜯는다는 생각. 왜냐면 이미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가 끝나고 남은 시간 동안 그거를 보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든 4점 올리고 어떻게든 4점 올리고 어떻게든 4점을 쌓아서 1등급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낯선 표현이 나왔다고 당황하고 막 시간 없고 이렇게 할 그것도 없는 거야. 정신도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아는 거 빨리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내가 이 4점씩을 어떻게 쌓아 올릴지 그냥 미친듯이 집중한다라는 생각으로 당황하지 마세요. 긴장하지도 말고. 알겠지? 그냥 냉정하게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돼. 진짜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막 심장이 막 벌컥벌컥 뛰고 막 진짜 나만 못하면 어쩌지? 손에 땀 나고 막 그렇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 그냥 자기 채우는데도 그냥 냉정하게 든다. 들뜨지 말고 조건 놓치지 말고 냉정하게 든다 이 생각. 차분하게 들뜨더라도 차분하게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집중해서 그냥 무조건 풀어. 알겠죠? 그걸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시험 칠 때도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봐. 4점을 내가 어떻게든 쌓아 올려나가야 된다는 마인드. 이거 하나 풀면 4점 올라간다. 집중해서 하나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잘 해나가시고 자, 어쨌든 14번을 봅시다. 이게 사람의 집중력은 진짜 끝이 없거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쌤이 고3 수능 전에 지금 수학이랑 과학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 있거든. 국어랑 영어가 점수가 안 나왔어. 이유는 하나야. 나는 모의고사 시간에 다 푼 적이 없었어. 영어를. 어려웠어 그때 상대평가였어가지고. 근데 대부분이 다 풀었는데 그 대부분에 나는 속하지 못한 거지. 난 영어가 너무 싫었거든. 그래도 고3 때 열심히 꾸역꾸역 하긴 했는데 안 풀리더라고. 꼭 나와. 문법 어려워. 문법은 어차피 그냥 찍어. 난 원래 노베이스였으니까 문법을 외울 시간이 없어. 문법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나는 독해랑 장문 독해랑 이것만 다다다다 문맥 맞추는 거, 순서 끼워 맞추는 거 이것만 막 진짜 열심히 계속 했었는데 와 그렇게 하는데도 끊임없이 장문 독해가 한 문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세트가 한 문제도 아니야. 한 세트가 장문 독해 하나에 요즘에 어쨌든 너네도 밑에 두세 문제 딸려서 나오지, 그렇지? 그럼 세 문제 네 문제 날리는 거잖아, 그렇지? 수능 때 처음으로 다 풀었어. 간절하니까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간절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13번 봅시다. 그래서 인간의 집중력은 진짜 끝이 없어요. 물론 그게 수능 때 영어가 진짜 갑자기 쉬웠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점수 분포 때문에 쉽지는 않았거든. 쉬웠으면 등급컷이 올라갔겠지. 근데 그땐 절평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쌤이 79점을 받았었는데 처음으로 1등급이야. 처음으로 살면서 영어 79점도 1등급이었어요. 볼까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맨날 3등급이었거든요. 60몇 점 나와가지고. 자, 직선 PNQN과 직선의 서로 수직이다. 자, 이 직선에는 이렇게 기울기 2분의 1 직선을 나와있고 아래쪽 조건을 만족한다 해서 그냥 쭉 봅시다. 자, 보는데 자, PNQN이 직선의가 수직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 아, 여기 교점 하나 PN 잡혀있고 여기는 직선 L과의 교점 QN 잡혀있어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무슨 이다? 마이너스이다. 그래도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는 건 저거 놓고 가는 게 좋겠죠.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얘가 다음 점을 어떻게 잡냐면 이 PN이랑 QN 길이가 똑같은 위치에 자, 그 다음 점 PN 플러스 1을 잡아주게. 얘랑 길이가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 PN 플러스 1을 지나면서 또다시 L의 수직한 직선을 넣어서 여기를 QN 플러스 1이라고 잡혔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생각해볼까? 이 선이랑 이 선은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을 거고 평행할 수밖에 없을 거고 특정 비율에 따라서 끊임없이 같은 규칙으로 얘가 쭉쭉쭉 확장되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수열을 구성할 가능성이 등비 수열을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길이의 비율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개념이니까. 자,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직선과 원과 이 직선에 접하는 점을 P1이라고 먼저 설정을 해놓은 거야. 이건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랑 궁금한 거 하면 되긴 하는데 얘랑 이 직선이 무엇한데? 접한대. 접하게 설정을 해놓은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접점을 처음에 P1이라고 잡겠대. 그럼 이 P1에서 이렇게 추상에다 내렸을 때 축에 수직한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 원점이 첫 번째 Q1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도형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러면 얘랑 길이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 P2 잡히면서 선을 하나 더 그으면서 이렇게 지금 여기 Q2가 잡힌 거야. 그럼 또다시 얘를 한변 길이로 하는 자 얘랑 길이 똑같은 위치에 P2 찍어가지고 다음 직선 놓고 또 요 길이만큼 가서 또 다음 직선 놓고 또 요 길이만큼 가가지고 다음 직선 놓고 이렇게 계속 긋고 있다는 생각인 거. 됐니?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한테 삼각형 OQN의 넓이, OPNQN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 O랑 PN이랑 QN 얘를 연결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 넓이를 지금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지금 아래쪽 조건에 따라오면서 한번 해석을 같이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는 밑변을 O와 Q와 QN으로 잡을 수도 있고 여기 PN, QN으로 잡을 수도 있어. 그치? 그건 얘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니까 우리가 더 깊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 자, 그대로 그럼 가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q를 지나고 l과 평행한 직선이 선분과 만나는 점 rn 플러스 1이라고 두겠다. 자, 그럼 그림 보면서 아래쪽 조건 같이 읽습니다. 자, qn을 지나면서 직선 l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가지고 자, 여기 있는 너 직선 pn 플러스 1, qn 플러스 1가 만나는 점을 rn 플러스 1이라고 두겠대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 pn, qn, rn 플러스 1, pn 플러스 1은 정사각형이에요. 맞지? 정사각형. 그지? 자, 그럼 여기 정사각형 만들어진 상태인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그치, 네 기울기 2분의 1인 거죠. 얘가 기울기 2분의 1이면 얘도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니까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어떤 비율을 정하래. 자, 비율 정하라는 게 여기 Rn 플러스 1이랑 Qn 플러스 1이라는 길이랑 그 다음에 Pn과 Pn 플러스 1 사이의 길이 비율을 보라는 얘기야.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Pn과 Pn 플러스 1 사이 거리는 Qn과 Rn 플러스 1 사이 거리랑 같으니까 이 둘의 길이 비율을 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수직인 거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려면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잡았을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밑변과 높이가 몇 대 몇 대야 되니까 2대 1 되는 거다. 그렇지? 그럼 이 작은 직각, 큰 직각 다 닮음이지 않나? 그럼 얘도 당연히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1대 2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가에 들어갈 숫자는 몇 분의 몇이 될까? 요 길이에 지금 몇 배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가에는 2분의 1가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네.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가조건을 정리를 하고 나면 지금 그 밑에 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분 Pn 플러스 1 그러면 Qn 플러스 1이라는 거 가에다가 Pn 곱하기 Pn 플러스 1 자, 이렇게 두 개의 길이 곱이 만들어져요. 무슨 소리야? Pn 플러스 1, Qn 플러스 1이랑 Pn 플러스 1 사이의 길이 비율을 보래요. 얘는 다음 성분이잖아. 얘는 이전 성분이고 Pn 플러스 1은 다시 아까 여기 Pn, QN이랑 똑같았으니까 얘는 사실 Pn, QN으로 보자는 거고 그럼 이 두 항 사이에 수열의 관계가 눈에 좀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거 얘랑 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건데 그 관계가 무엇인지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랑 여기는 똑같잖아. 그럼 얘를 잠깐 L이라고 분다 쳐보자. 얘가 L이네. L 있구나. 얘를 잠깐 K라고 분다 쳐봅시다. 여기가 K니까 여기가 K니까 이거 절단 관련주면 여기 2분의 1K 된다는 얘기고 그럼 분비가 몇 분의 몇이 된다는 얘기일까?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지. K에서 2분의 3K로 간 거니까 이해하겠어?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1 더하기 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1 더하기 가라는데 1 더하기 4에서 여기 2분의 1 들어간 분비가 분비가 2분의 3인 건 이해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이 길이는 분비가 2분의 3인 등비 수열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R을 줍니다. 그럼 P1, Q1 초항에 여기 P1, Q1의 길이가 1인 상태인 거고 난 1에서 출발해서 분비가 2분의 3인 등비 수열의 구조에 점화식을 만들어 줬으니 그 Pn, Qn의 일반항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럼 초항 1이고 공비 2분의 3의 등비 수열이니까 얘는 1 곱하기 2분의 3의 그렇죠. n-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나조건에 들어가는 식이죠. 여기까지 된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거 공부하기 좀 애매하게 좋네요. P1에서부터 Pn까지의 길이는, P1, Pn의 길이는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어요. K는 1부터 N-1까지 PK, PK 플러스 1의 전체 성분기를 있어. 자, 이게 지금 다라고 조건이 주어지네. 무슨 얘기 하는지부터 보자. P1에서부터 Pn까지의 길이를 구하래. 근데 대가들 여기를 왜 구하는 걸까? 지금 삼각형 넓이 구하는 데 있어서 얘를 높이로 쓰겠다는 거지. 지금 앞에서 PNQN을 구했잖아. PNQN을 구한 이유는 얘가 삼각형이 무슨 변형을 쓰자는 얘기냐면 밑변으로 쓰려고 하는 거고, 그간 과정에서 P1에서 Pn까지 길이를 구하는 이유를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수사해가 되면 이 P1에서 Pn까지 길이가 지금 현재 삼각형이 뭐가 되기 때문에 높이가 되기 때문에 높이 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길이를 쭉 구하려면 결국에는 사실 이 길이들을 계속 더해야 되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정사각형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근데 요 길이들의 합은, 요 길이들의 합은 사실 요 길이랑 정사각형과 요 밑에 있는 이 P1, Q1 길이랑 다 어떤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P1에서 Pn까지의 거리는 결국엔 여기 있는 성분 길이들의 합으로 표현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걸 수열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PK, PK 플러스 1은 자, PN, PN 플러스 1은 결국 PN이랑 누구의 사이의 거리랑 똑같았으니까 QN 사이의 거리랑 똑같으니까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항을 하는 PK, QK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항 구했으니 여기 집어넣고 등비수열의 합계산이랑 가족분 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보면 C보다 K는 1부터 N-1까지 자, 요식 집어넣으면 2분의 3에 K 마이너스 이 등비수열 합계산 하자는 거고, 공공비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1에 다시 초함은 1이죠. 그 다음에 한개수는 N-1개니까 2분의 3에 N-1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다조건의 식을 완성하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식은 어차피 우리가 가나다를 다 채웠으니까 거기 나와 다의 의미가 삼각형 넓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무슨 변이랑 무슨 변이다? 밑변이다, 높이다라는 표현을 그냥 완성시켜 놓은 거지. 그치? 그래서 문맥상 이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끝?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따라가면 되고, 이해 잘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없어? 할만해? 선생님, 응. 그래서 P1에서 Pn까지 거리인데 응. 저희 아까 응. P1, Q1이랑 응. 저는 사각형의 길이 맞다 했잖아요. 응. 저 길이를 다 합하고 응. 그럼 이렇게 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높이 구하는 과정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을 쭉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P1이고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여기 원점인데 사실 여기가 Q1이거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요 길이 한변 길이를 하는 정사각형 하나 만들었고, 정사각형 사실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서 P2가 잡히면서 우선 그으면서 여기 Q2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요 길이랑 똑같은 길이 위치에 P3 맞추면서 이렇게 또 직선 그어서 여기 Q3가 되는 거고, 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 위치에 P4 만들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Q4 이렇게 만들고 도형의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럼 P1에서 지금 P4까지의 길이를 삼각형 우리가 넓이로 높이로 찾을 거니까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럼 요 길이의 합은 결국 누구의 합이겠냐라는 생각인데, 여기는 가로선의 현재, 여기는 이 세로선의 길이로 다 표현된 거니까 이렇게 세 개의 합으로 다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를 니 더하기 니 더하기 니로 두겠다는 거고, 그때 우리 PNQN의 일반항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정화식도 이렇게 나오고 P1, P2, P2, P3, P3, P4 다 더해서 n번째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n-1번째까지 갈 수 있어. 그래야 마지막 점이 Pn의 대응이 되는 거니까 된 거. 그래가지고 그럼 Pn에서 Pn 플러스 1까지의 거리는 Pn에서 Qn까지 거리랑 똑같다라고 해서 이제 정항함교를 바꾸어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또 다른 거. 그럼 이제 괜찮은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그냥 읽어 나가시면 차분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 만약에 현장이었잖아. 내 쌤이 만약에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뭔가 갑자기 독해가 안 돼. 다른 데 막 정신이 팔려서. 그럼 일단 넘어가야지. 다른 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빈칸 채우기는 사실 밑줄이랑 아랫줄 뭐만 판단하면 돼? 관계성들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닌데 끼어 맞추기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시간 남았을 때 이런 문제들 잘 풀어나가시고. 자, 15번으로 12시에 벌써? 왜 이렇게 길어졌지? 4개밖에 못했어. 자, 이거 3개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걸 상담 마무리하고. 지금 최고차항계수 4인 3차함수가 두 가지 조건 만족시키는데, 일단 fx의 4인치 함수는 어떠어질지 알 거고, f0 0이고 f'0도 0이 된다. 자, 보자마자 내 3차함수는 x는 0에서 x축에 접하거나, 접하는 것 말고 뭐 할 수도 있다? 뚫으면서 그치 접할 수도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정의되기를, 자, 구간 나누어서 정의했는데, 일단 구간으로 나누어지니 정의된 함수의 바탕이 뭐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형태다. 그쵸? 그럼 아래쪽에 지금 보면 절대값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 ftdt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자, 얘가 지금 구간의 경계가 x값이 10보다 작을 때랑 x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자, 문제는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자, 근데 이 연속이 되도록 하는 c값이 오직 한 개밖에 없다. 자, 그럴 때 지원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찾으시고, 이렇게. 자, 어쨌건 간에 지금 gx가 구간 나누어진 채로 정리되어 있고, 첫 번째 여기서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위한 c값이 오직 하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c에서의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어떤 값이 돼야 되냐면 같은 값이 돼야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한번 적어놔 봅시다. 그럼 0에서 c까지의 ftdt랑 거기에 5를 더한 값이, 자, 절대값의 인테그랄 0에서 c까지의 ftdt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3 절대값 준 거랑 똑같다 라는 생각까지. 그러면 자, 여기서 만족스러운 c값이 오직 하나였다라는 얘기니까 사실 얘는 c에 대한 어떤 변수로 만들어지는 함수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c값이 오직 하나란 말은, 자, 이 c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의 실수에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을 풀려면 먼저 여기는 절대값에 대해서 좌변에 있는 이제 정적분에 대한 표현의 식이 그 값이 플러스 버전일 때랑 무슨 버전일 때랑 마이너스 버전일 때랑, 그치?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에 0에서 c까지의 ftdt가 자, 5까지 더했는데 얘가 만약에 그대로 나오는 관계에 있다면 이런 조건에 만족시킬 리가 없다. 그렇죠? 5랑 마이너스 3분의 14는 같을 리가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 알맹이에 있는 식이랑 자, 그 다음 밖에 있는 식은 크기는 같으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니까 0에서 c까지의 ftdt가 자, 5까지 더했을 때, 자, 그대로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c까지의 ftdt에다가 플러스 3분의 13을 거래사 계산량 갑시다. 자, 좌변을 넘어가게 되면 2배의 0에서 c까지의 ftdt가 자, 5 넘어오면서 그대로 빠질 거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결국엔 2 약분되면서, 자, 이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c의 순간이 오직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냐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자, 0에서 접하거나 뚫접하는 함수를 그려놓고, 자, 이 정적분의 수치가 딱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상관이 다 하나밖에 없도록 c의 위치를 정하라 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3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정적분 자체로 해석을 해도 좋다. 자, 그럼 여기 0에서 일단은 뚫으면서 접하는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fx의 그래프를 생각한다 치면, 자,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라면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일단 증가를 그려본 거고,
그럼 0에서 C까지 FPDT가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여기가 적분이 시작하는 지점이고, 그럼 C 값이 만약에 0보다 큰 경우라고 얘기를 하면, C가 0보다 큰 경우는 C가 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니까. 그럼 C가 오른쪽에 있을 때 이 정적분의 수치가 적분 반응도 그 다음에 적분되는 면적도 전부 다 양의 함수값들이니까 정적분의 결과가 음수가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럼 C 값이 0보다 작은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C가 왼쪽에 있어도 적분 반응도 음수고 음의 면적을 정적분하고 있으니까 얘도 적분값이 당연히 항상 무슨 수?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리가 없는 상태라서 당연히 이런 그래프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자, 그럼 0에서 접하는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0에서 접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0에서 극대를 가지면서 접할 수 있는 상수함수 그래프가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0에서 이렇게 0에서 이렇게 극소를 가지면서 상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그럼 마찬가지로 C가 이렇게 쭉 간다라고 쳤을 때 C가 0보다 클 때는, 자, C가 이런 데 있을 때 이제 정적분 값이 음의 면적으로 계속해서 적분이 되고 있었을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순간이 오직 딱 몇 번 생겨야 돼? 한 번만 생겨야 돼. 자, C 값이 음수일 때는 정적분 값이 음의 방향으로 음의 면적을 적분하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럼 C가 0보다 작은 곳에서는 자, 이 얘를 만족하는 C 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치?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양의 면적 쪽에서는 생각하면 되는데, 뭐 만약에 적당히 이쯤에 왔을 때 정적분의 값이, 즉 이 면적이 어서와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C 원값에 의해서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얘는 C 값이 그러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음의 정적분을 쭉 해나가다가 나중에 여기 양의 정적분에서 그 면적이 보충되는 순간, 즉 요 면적 A만큼 갔을 때 여기도 A만큼 들게 되면, 자, 다시 0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C2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또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될 수 있다? 3분의 1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구조라면 두 개의 등이 생기는 거다. 그치? 그럼 우리 C 값은 어디에 있을 때 딱 하나의 요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순간에 생길 수 있을까? 여기 구간의 경계에 뭐가 되면? C가 있는 상태고, 이 구간의 경계에서 이 전체 면적이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 되면? 3분의 1이 되면 그때는 오직 하나밖에 안 생긴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하나가 있어. 자, 그러면 해석을 마무리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0에서 극대를 가지고 0에서 접하고 여기 C에서 지금 이렇게 뚫는 그래프가 되는데, 자, 요 면적이 3분의 1이 되면 자, 얘를 만족시키는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정적분 값을 가지는 C 값은 오직 하나. 여기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 자, 그럼 여기 C의 위치를 정해야 되니까 함수 fx식을 작성하면 자, x제곱에 x-c 이렇게 될 거고, 최고차는 모두 4인 상태고, 그럼 얘를 이제 인테그랄 0에서 c까지의 4x제곱에 x-c를 정적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 된다 그러면 자, 유일한 C 값이 하나 정해지게 되겠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하나 나올 거고, 그럼 여기서도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오롯이 C 값이 양수일 때는 정적분 값이 다 양수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은 안 될 거고, 자, 이번에는 음의 방향으로 양의 면적을 적분하다 보면 이제 음의 면적에 정적분 결과가 생길 건데, 음의 정적분 결과가 생길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쭉 가다가 쭉 가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으면 여기서도 한번 C 값이 생기고 여기서도 한번 C 값이 생기니까 안 될 거고, 그럼 여기 딱 구간의 경계에 C가 왔을 때 요 면적이 요 면적이 몇 분의 몇이 되면 3분의 1이 되면 가능한 C 값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그래서 C가 0보다 작은 상태에서 근이 하나 생길 거고, C가 0보다 큰 상태에서 근이 하나 생길 건데, 여기 있는 조건에서 정적분하는 식의 표현도 얘랑 다를 리가 있을까? 없지. 어차피 0에서 접하고 C에서 뚫는다는 함수식의 형태는 똑같을 거고, 정적분의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1 된다는 것도 하나밖에 안 생긴 거야. 똑같은 표현, 지금 정적분의 표현이 생길 거니까 결론은 여기서 C 값이 두 개가 다 구해질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첫 번째. 자, 그런데 이렇게 풀면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충실히 연속 조건을 통해서 쭉 표현을 하긴 했다만, 이렇게 보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도 할 거고 좀 정신 없을 거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어쨌든 하나의 함수입니다. 얘를 hx라고 둘 수가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럼 hx는 hx는 기본적으로 fx의 정적분 결과니까 몇 차 함수라고 볼 수 있을까?
그치 4차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럼 gx의 기반은 현재 이 4차함수 그래프가 온전히 드러나거나 그 4차함수를 평행 이동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어떤 c라는 위치에서 분명히 얘는 연속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연속되는 c값이 오직 몇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면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좀 더 이 gx라는 함수를 단순하게 표현해 봅시다. 얘는 hx 플러스 5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절대값 hx 마이너스 3분의 12, 3분의 13이라고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건데 아까 정적분을 하던 식을 이제 h의 함수값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c에서 정확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니 hc 플러스 5가 절대값 hc 마이너스 3분의 13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이렇게 1절. 자 그럼 여전히 얘가 플러스 버전으로 그대로 똑같을 때는 즉 hc 플러스 5가 지금 그대로 나오면서 hc 마이너스 3분의 13일 수 있는데 얘는 될 리가 없는 상태가 되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hc 플러스 5가 마이너스 hc 플러스 3분의 13이 되어야 하고 자 식 정리해서 계산해보면 어쨌건 간에 hc가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데 자 이 방정식의 해가 오롯이 몇 개만 돼야 되냐면 1개가 돼요. c 값이. 그럼 hx의 그래프를 그려서 c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되도록 하는 위치가 오직 하나가 되게 하는 생각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럼 4차함수를 생각을 해보자. 4차함수 네가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어떤 함수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게 유일하게 하나 생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4차함수는 c에서 무슨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최소값. 그치. 가장 작은 최소값,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극소의 위치가 c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 4차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건데 4차함수 그래프의 배경은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얘를 쭉 보니까 hx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dt. 자,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는 h0는 당연히 0일 수밖에 없는 상태고 h'x는 fx라는 3차함수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 3차함수는 지금 현재 0에서 x축에 접하거나 뿔접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니까 자, 두 가지 그래프 개형들을 그려본다 치면 3차함수가 0에서 뿔접하고 있는 상태라면 나의 4차함수는 분명히 0에서만 극소가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그래도 개형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질 수 있는 x좌표는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여기서 어차피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니까 x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서는 hc가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c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게 훨씬 빨리 판정이 되는 거잖아. 그치? 정적분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그래프가 0에서 접하는 상태라면 3차함수가 우리가 0에서 접하는 상태고 어디에서 뚫는지는 모르니까 뚫는 지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fx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때 4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마마뿐이 되니까 자 감소하다가 0에서 뚫으면서 접하는 그래프 그려졌다가 자 여기 어느 지점인가에서 극소 생긴 다음에 붕 올라가는 이런 hx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생각이고 자 h0가 0이기 때문에 0에서 지금 이렇게 x축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0.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실 수 있는 함수값이 딱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 곳이 자 여기 최소값이 되는 위치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이 4차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극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서 그 경계 x좌표가 c라는 게 아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그냥 어쨌든 하나의 함수를 치환해서 생각을 좀 쉽게 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적분 정의된 함수의 바탕에는 알맹이 함수가 도함수가 되는 x축이 결정되는 형태의 함수다라는 얘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비율관계 쓰면 그대로 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이 4차함수에서 내 목적은 뭐냐면 어쨌든 c의 값의 위치를 정하는 건데 자, 여기 0과 c와 뚫는 지점 사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될 겁니까? 그렇죠. 3대 1이 될 거니까 여기 x좌표는 몇 분의 몇일 수밖에 없고 3분의 4c일 수밖에 없고 hx라는 4차함수는 지금 fx가 이렇게 최고차함계수가 4인 상태니까 괜히 4로 주어진 게 아닌 것 같다. 그렇죠. h의 최고차함계수는 1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으니 얘는 x 상승의 x 마이너스 3분의 4c 이렇게 자꾸 풀자는 얘기가 되네.
자, 이 자리에 그럼 x에다가 c를 평하고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1이 나와야 되니까 자, c 3승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c가 마이너스 3분의 1 된다 그러면 자, c의 4승이 마이너스 그대로 자, 1 되면 되기 때문에 자, c제곱값이 1이 되고요. 그럼 가능한 c값이 1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거랑 자, 두 가지 상황이 생기니까 자, 그래서 그 상황 중에서 최대가 언제 생기는지를 확인해 보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빨리 확인하러 갑시다. 자, 이제 c가 그럼 1일 때부터 먼저 한번 본다 치자. 그럼 c값이 1이랑 gx의 점이니까 h함수 썼으니까 그냥 h함수 그대로 가볼게요. 얘가 hx 플러스 5로 드러나는 게 c값이 1 이상일 때고 x값이 1 이상일 때고 잘못 적었네. x값이 1보다 작은 구간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절대값 hx 마이너스 3분의 13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여기까지 되는 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물어보는 게 G1이니까 G1은 지금 구간의 경계에서 만들어지니 아래쪽에 있는 함수 값을 이용하면 될 거고 그럼 얘는 절대값에 h1-3분의 13의 절대값을 계산하자라는 얘기가 돼요. 자, hx의 함수식이 여기 c가 1이 되게 되면 결정이 되니까 자, 여기서 hx의 함수식은 x 3승에 x-3분의 4가 되므로 자, h1은 1 집어넣으면서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 나온다. 이 생각이죠. 자, 집어넣고 절대값 씌우니까 자, 답은 3분의 여기서 14가 나온다. 그렇지? 자, 근데 여기 선지를 봐봐. 거기 선지의 몇 번이? 5번이 3분의 14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값이 3분의 14야. 그럼 답은 무조건 뭐야? 3분의 14일 수밖에 없지. 그치? 이미 선지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았으니까. 자, 그럼 C값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뭐 확인만 한번 해보고 간다 치면 C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구간의 경향은 바뀌니까 자, 얘가 말보다 작다, 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둔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어쨌든 간에 G1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함수에서 정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쪽에서도 지금 G1이라는 값은 자, 절대값 H1 마이너스 3분의 13이 되는 건데 자, 이번에는 C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정의된 함수 hx이기 때문에 hx는 자, x 3승의 x 플러스 3분의 4로 정의되고 여기에서 h1을 계산해보면 얘는 1 곱하기 3분의 7이 되기 때문에 자, 3분의 7이라는 것 따지면서 자, 이 자리에 쓱 들어갔을 때 빼고 절대값 주면 여기서는 3분의 6 생기는 거니까 2가 생기겠죠. 자, 2보다는 3분의 14가 크니까 최대값은 3분의 14다. 이렇게까지. 됐죠? 자, 필요한 거 이렇게 잘 체크를 하시고 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표현을 잘 만들어만 주면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필요한 거 체크됐으면 그대로 21번으로 갑시다. 자, 21번에 자, 지금 문제 도형의 상황이 AB 길이는 6, AC 길이는 8인 예각삼각형 ABC가 있고 자, 이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을 그린 다음에 삼각형의 외접원을 그리고 뭐 각이 이등분선을 쭉 그려보겠대요. 자, 각이 이등분선을 쭉 그렸을 때 이 원과 다시 만나는 점을 D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자, 이 D에서 선분 AC에 수선의 발을 내리랍니다. 자, 그 내린 지점을 지금 E라고 잡아줬을 때 자, 얘가 A에서 이 E까지의 길이를 K라는 값으로 한번 정해줄 테니 12K의 값을 계산을 하시오. 문제의 상황은 매우 단순해, 그치? 조건은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그런 생각부터 해보자. 이 원의 크기는 결정이 될까? 그러니까 삼각형의 구변 길이는 나와 있는 상태인데 끼인 각이 크기는 결정이 안 돼 있지. 다시 그러면 삼각형 ABC는 결정이 될까? 크기가 오직 하나로 정해질 리가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지금 삼각형은 AB 길이랑 AC 길이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이 6과 8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 끼인각이 60도가 되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몇 도짜리 삼각형이 만들어질지 결정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야. 끼인각이 크게 정해져 있어야 SAS로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 현재 삼각형 ABC의 모양은 뭐 하는 상태냐면 변화하는 상태야. 그 말인즉슨 원도 결정이 된다 안 된다? 원 크기도 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런 BC의 길이를 계산을 직접 할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야 돼. 그런데 있잖아 이상하다. 변화하고 있으면 이 길이가 정해질 게 아니라 원래는 그치? 정해질 게 아니라 분명히 변수로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 상황에서 그냥 12K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너의 삼각형과 원의 크기가 결정 안 되면서 변화되더라도 여기 있는 지금 AB의 길이는 일정하게 뭐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일까?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거야. 그럼 이 생각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 얘는 사실 그냥 시험장에서 봤을 때는 풀이가 바로바로 안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물론 적다 보면 그냥 풀이가 예쁘게 뿅뿅 만들어질 수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서 도형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았을 때 지금 A의 길이가 너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원하는 각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도 이 길이는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즉 각의 크기가 90도인 걸로 두고 풀어도 얘의 길이는 일정하다는 생각인 거고 됐니? 각의 크기가 몇 도인 걸로 풀어도 내가 원하는 60도인 걸 풀어도 이 길이는 뭐하다는 생각이다? 일정하다는 생각인 거야. 이해해? 그럼 그런 해석의 바탕이 안 보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막 변수를 잡고 뭘 했는데 여기는 K값이 손쉽게 안 나와. 그럼 문제 해석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든다 치면 결정이 안 되는데 길이가 일정하다고? 그럼 내가 원하는 각을 아무거나 잡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가장 쉬운 길이로 잡아놓고 풀어도 좋다. 이런 생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니 이제? 그럼 여기는 각의 크기가 여러분들 몇 도일 때가 가장 편하다? 당연히 특수각일 때가 편하겠지, 그치? 몇 도짜리 할 건데 만약에 한다 90도. 90도? 그치? 그럼 90도로 갖다 쳐보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치? 원을 그려놓고 나서 자 그냥 90도로 하면 돼. 90도가 될 거면 B와 C가 지름에 무슨 점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양끝점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A가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수직 만들어주고 여기는 6, 여기는 얼마? 8. 여기 빗변 길이는 그러면 10이니까 이 외접원에 단지는 길이는 5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A에서 각의 행분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마음껏 잡아놓고 풀어도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히 이 문제의 바탕입니다. 문제 설계. 자 그럼 이렇게 각이등분선을 그으면 쭉 뻗어나가다가 자 여기에 분명히 D라는 점이 맺히게 될 건데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봅시다. 이 D라는 점의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건지 현재 호 D에 대한 원주각이랑 호 D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어때요? 같지? 그지? 그러면 호 BD의 길이랑 호 CD의 길이는 어떨 수밖에 없는 위치고 같을 수밖에 없는 위치고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각이등분선 그으면 원주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있는 BD와 CD의 현의 길이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 호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이 현의 길이가 똑같다는 말인즉슨 여기가 지금 D라는 점이 B와 C의 가장 가운데 있는 중점의 위치가 될 거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점쯤에 이렇게 찍어준다 치면 자 사실 이런 식으로 각이등분선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D의 위치는 여기는 D와 C를 정확히 자, 이등분하는 위치가 되면 자 그럼 BD랑 BC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는 직각이 등변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럼 지름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오르트 D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도 오르트 D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D라는 점에서 이렇게 수성의 발이 내려가지고 자, 요 점을 1라고 잡은 다음에 자, 요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A에서 E까지 길이 K.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아까 90도였기 때문에 여기 쪼개진 값이 몇 도가 될 거고 45도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내가 찾을 길이는 누가 되는 거냐면 A에서 D까지 길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알아보겠어? 그럼 3분의 1의 길이를 계산해서 거기에 루트 2분의 몇 배 하면 되기 때문에 1배에서 K의 길이를 찾으면 되죠. 1대 1대 루트 2기 때문에 됐니? 그럼 여기 AD 길이는 어디서 찾을 건데? 자 여기 몇 도인 걸 거야 저는? 45도인 거예요. 아 그냥 여기 오른쪽에서 바로 찾아도 되나? 네. 여기 K고 그럼 여기 루트 몇 K고? 2K고 바로 찾으시나? 코사인 법칙 쓰면 여기서? 저기 위에 8 있고 A 전체 삼각형에서? 네. 그렇지 전체 삼각형에서 8 쓰면 요 길이 찾을 수가 있고 그치 아니면 뭐 겹쳐서 보기 싫으면 여기 왼쪽에서도 찾아줄 수는 있죠 그치 여기 얼마 있고 여기 있고 여기 루트 몇 있고 루트 있고 여기 6 있으니까 그치 그냥 어쨌든 이 루트 2K에 대해서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K는 정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상이야 됐니?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얘를 60도 나서 있거나 90도로 잡고 풀었어 이때 당시에 근데 그치 이렇게 안 하면 얘가 해석이 너무 난해해 보이는데 해설제를 보면 별로 어이없이 끝나거든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찾을 수 있을 가능성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수능 커뮤니티랑 인강에서 풀이를 막 하시는 쌤들도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지금 한가함수에 대한 그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게 교육의 목적에 맞는 문제인가 그냥 이거는 적다 보면 얻어걸리는 느낌인 거지 뭔가 도형을 지금 차근차근 순서대로 찾아나가면서 해석하는 조건이 전혀 아닌 상태의 문제이지 않나 그런 얘기가 좀 많았었어 그래서 자 일반화해서 푸는 방법도 어쨌든 같이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내가 구하는 길이 여기 A에서 E까지 길이가 어쨌든 K가 되는 거고 자 지금 여기 각이등분선이 생겼으니까 요각의 크기는 세타라고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각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 여기 B와 D라는 호와 C와 D라는 호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분명히 자, 이 BD와 BC를 연결했을 때 이 현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옮기지 말고 그냥 가자.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럼 여기에서 이 길이가 똑같은 걸 이용하고 거기서 K 값을 어떻게 구할 건데? 라는 생각인 건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도형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어쨌든 세타라는 각이 똑같이 드러나 있는 이런 삼각형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세타라는 각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삼각형 그런데 이 두 삼각형은 공통인 요소가 너무 많아 일단은 AD라는 길이를 뭐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이등분선을 그었으니 이 BD랑 CD의 길이도 서로 어떤 상태니까 같은 상태니까 같은 길이의 표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 무지성 삼각형 ABD랑 삼각형 ACD에서 공통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지금 한번 코사인 법칙을 적어본다라는 생각인 거 됐니? 자 그래서 뭔가 공통 요소가 많으니까 이 안에서 연립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반대편의 길이를 그냥 하나 x 이렇게 잡아준다 치면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세타에 대한 코사인 법칙 쓰면 x제곱이라는 값이 그대로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그대로 그냥 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거니까 다시 여기도 미지수 잡아야 되네 자 얘를 L로 잡아본다 칩시다 그럼 얘는 36 더하기 N제곱에 마이너스 12L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얘기지 공통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냥 풀이 그건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쓰면 X제곱 88에 64 더하기 L제곱 마이너스 자 28에 16이니까 16L의 코사인 세타 된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연립할 때 지금 누가 봐도 무엇을 소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X와 L을 동시에 소구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는 X, L 코사인 세타도 똑같은 값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L 코사인 세타를 소구를 하거나
뭔가를 소거는 하고 싶긴 한데 한 번에 풀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야. 근데 당황스럽게도 여기에서 물어보는 k 값이 현재 l에 대한 무슨 세타를 곱하면 되는 값이라서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값이라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여기는 l 코사인 세타 k 값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이 l 코사인 세타를 찾기 위해서는 나머지 문자를 한 번에 소거하는 이 식을 통째로 무슨 생각으로 해보자는 얘기냐면 빼서 계산을 해보자 그냥 이런 얘기로 하고 문제 풀이가 끝이 나버려. 이게 교육의 목적이 맞냐 이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게 나올 거면 21번에 출제가 되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1번 풀이를 어쨌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쌤이 볼 때는 좀 더 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푸는 애들은 이렇게 특정한 각이 있어도 문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가 똑같네? 그럼 내가 특정 각을 그냥 유지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각을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도 해석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이 좀 더 해석적인 생각이라고 들어. 그래서 지금 그 해석적인 생각을 먼저 바탕으로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만들어진 풀이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2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상관없어 문제가 만들어질 것 같으면 올해 여러분들이 쳤던 실무에서 그 14번 문제? 14번에도 상관없이 그치 문제 사인 써가지고 3대1 비율식으로 이렇게 계속 도형을 쭉쭉쭉 옮겨나가는 거 그런 게 제대로 된 해석적인 문제인 거지 이런 거는 좋은 삼각함수의 문제는 아닌 게 아시겠죠? 자 다시 22번으로 갑시다.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그리고 양수 A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수 정리하는 수식에서 다음 조건 만족시킵니다. 잠깐만 말이 너무 막히네. 자, 최고 차항이 3차함수 fx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양수 A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gx가 있는데 가조건을 보니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절대값 x의 x-2에 자, gx를 곱한 함수가 x의 x-2에 자, 그 다음에 절대값 fx-a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나조건에서 함수 gx는 x는 0과 2에서 무엇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g의 3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처음에 여기 있는 이 항등식의 구조를 봤을 때 너무나도 복잡하다는 생각은 든다 그지? 그런데 자, 문제 전체 배경을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나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전부 다 gx라는 함수예요. 그죠? 그럼 이 항등식을 봤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각은 자 이런 표현은 우리가 많이 봤어요 예전에도. 자 내신할 때도 기본적으로 x-1 곱하기 fx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막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fx가 실수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연속이 남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뭐 만약에 오른쪽에 gx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양변을 누구를 나누면서 x-1을 나누면서 대신에 부분지었어야 되겠죠. 자 나누는 값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얼마가 아닐 때랑 1이 아닐 때랑 x가 1일 때인 거로 맞아. 이렇게 나누어서 분명히 함수를 따로따로 정의한 다음에 부간의 경우에서 둘이 연속할 조건에 대한 얘기를 쭉 해나갔었다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런데 얘는 일단은 절대값이 있어서 좀 불편해 보이고 그 다음에 연속의 조건이 아니라 미분 가능의 조건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럼 일단은 이 gx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양변을 여기 절대값의 x, x-2로 나누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나눌 때는 현재 x가 얼마도 아니고 0도 아니고 x가 얼마도 아닌 2도 아닌 상태가 될 거고 그럼 0과 2에서 정의되는 함수값은 g제로가 따로 있을 거고 2에서 정의되는 함수값도 g2가 따로 있는 상태인 거야. 이렇게. 그럼 다시 이 함수를 보니까 절대값이 있으니까 범위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지. 그지? 그럼 이 절대값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눈다 치면 자 x-2라는 자함수를 그렸을 때 0과 2 사이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고 그 바깥쪽에서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상태니까 자 그냥 다시 여기는 gx를 그러면 구간 나누어서 예쁘게 정리를 먼저 하고 가면 x값이 0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니까 그때 약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고 자 약분이 되면서 그럼 이 절대값 함수식 앞에 마이너스가 달라붙어 있는 마이너스 절대값 fx 마이너스 a 이런 함수의 구조가
생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범위이거나 x가 0보다 2보다는 큰 범위일 때 얘가 플러스로 나오니까 얘가 온전히 없어지면서 자, 위에 있는 식이라는 부호만 다른 형태의 함수식이 하나 생길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과 2에서는 자, 여기 있는 이 함수가 gx라는 함수가 자, 연속이기 위해서 어떤 g제로라는 함수값이 아니라 g2라는 함수값을 가질 거다 정도의 생각만 가지면서 이렇게 특정 점을 찍힐 거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 바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gx는 아까랑도 비슷한데 어쨌든 간에 얘가 3참수의 절대값 접어 올린 다음에 그냥 a만큼 밑으로 내린 3참수 그래프고, 그지? 근데 그 그래프가 지금 구간에 따라서 플러스 버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버전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절대값 fx-a를 또다시 그냥 우리가 한번 hx라는 함수로 둔다 치면 얘는 0과 1을 기준으로 그 바깥쪽에서는 hx가 드러나고 안쪽에서는 마이너스 hx가 드러난다라는 생각인 거야. 그럼 먼저 얘가 연속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 그냥 이 식의 부호가 다른 상태고, 그럼 앞에 지금 마이너스만 달려있는 상태라면 얘가 분명히 x축에 대해서 무슨 이동된 그래프인데? 대칭 이동된 그래프인데 어쨌든 그냥 충실하게 0에서 연속 조건을 따지면 자, x는 0에서 연속일 조건, 그냥 여기 연관부랑 여기 연관부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h0가 h0가 되면 되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h0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럼 나의 hx랑 어떤 함수는 그치 0에서 x축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2에서도 같은 방식의 해석이 될 거니까 자 1을 통해서 h2도 뭐가 되면서 0이 되면서 얘가 x는 2에서 연속일 조건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능해. 자, 그것만 가지고는 3참수 결정이 힘드니까 얘가 0에서 이제 무엇 하기를 원하냐면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자. 이 경계에서의 지금 극한값이 0이 됐어요. 그럼 g0도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0이고 g2도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 0이고 그냥 점이 찍힌다는 생각이야. 그치? 그럼 아까 여기 h를 0 넣어서 0 된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0의 상수값이 0일 것 같으면 여기에 0 넣어도 되고 여기에 0 넣어도 되는 거니까 자, 등호관계는 이 위에나 밑에나 어디서든 성립해도 상관이 없어? 없는 상태라는 거. 그냥 여기 포함시켜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x가 0일 때 함수값이 0이 나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x가 0일 때 함수값 h0고 어차피 0인 거니까 등호는 여기 포함시켜도 상관없다고요. 우리 바탕 그래프가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0과 2 사이에서 자, 요 두 지점을 지나는 어떤 함수 그래프가 있을 거야. 그냥 적당히. 그냥 우리가 아는 함수 그래프 중에 가장 간단한 뭐 이런 무차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럼 0에서 2까지는 hx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야. 무슨 소리고 이게 마이너스 hx가 돼야 되니까 접혀서 올라간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됐어요? 그 바깥쪽에서 그러면 hx라는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져야 되는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된겨? 무슨 값 그래프랑 비슷한 구조지? 절대값 그래프지. hx의 절대값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표현된 식은 따로따로 분류해서 했다 이 생각입니다. 경계는 0과 2가 되는 거고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0과 2에서 네가 연속하기 위해서 그 0인 지점과 2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인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래프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눈에 들어오게 확인이 됐어. 자, 만약에 있잖아 hx가 0에서 함수값이 0이 아니었다고 생각해볼까? 만약에 나의 hx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었다면 그럼 지금 얘가 0과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hx가 드러나야 되니까 이렇게 빵꾸가 뚫리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고, 그럼 hx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여기 0과 2의 바깥쪽에서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연속일 수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h0가 0이고 h2가 0일 수밖에 없다는 대수적인 의미가 위에 있는 그래프의 해석적인 의미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막 접히면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건 자, 미분 가능하려면 접올린 그래프가 여기 0과 2에서 접선의 길이가 얼마 돼야겠다? 0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익숙하게 생각하면. 그럼 여기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우리가 하던 대로 좌미계랑 우미계 같으면 되니까
이거 미분해서 0 넣고 이거 미분해서 0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 근데 이 hx가 현재 절대값 그래프가 되는 건데 이 절대값이 있는 함수식을 어떻게 미분해요? 절대값이 있는 식을 함수식으로 미분은 못하지만 이 함수 그래프의 x라는 지점에서의 무슨 개수라는 것을 미분 개수라는 것, 접선의 기울기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었다. 그치? 기억이 나니?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만 하고 갑시다. 그래, 이렇게 fx가 있어. 자, 이 지점이 미지수 x라고 한다 치면 얘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프라임 x? 당연히 f 프라임 x죠. fx는 그냥 미분할 수 있는 함수의 구조였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의 fx 그래프가 이렇게 뭔가 접혀있는 그래프의 절대값 그래프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이런 지점 x의 이 미분계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물론 얘는 접혈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fx의 미분계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지? 여기는 이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이 절대값 함수식을 그냥 hx로 잠깐 손쉽게 편안하게 생각한다 치면 얘는 이 절대값 그래프에서 그냥 x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h'x라고 얘를 표현하면서 생각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 그래프에서의 현재 이 x라는 지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해한 거야? 그러면 이 절대값 fx를 hx라고 부르는 순간 h'x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 있을 텐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 미분 가능점, 불가능점? 불가능점. 그럼 이 그래프에서 몇 군데 생긴다는 생각? 두 군데 생긴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극한값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기출에 나온 적이 있는데 h가 0으로 할 때 만약에 h분의 절대값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절대값 f의 a 마이너스 h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 얘는 의미가 뭘까? 잠깐 이걸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네.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이거는 이 f 프라임 a라고 하는 거는 fx가 a에서 무엇 가능할 때만 얘기하는 거고 미분 가능할 때만 얘기하는 거고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 fx가 미분 가능한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두 개로 그렇지 나눠서 생각하고 그렇지 우미계랑 좌미계의 합이 없다. 그래서 얘는 a가 xnA에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면 맞아.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2f 프라임에 이렇게 두면 되는 거였고 자 미분 가능한 조건이 없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fa 만들고 플러스 fa 만들어 주면서 자 얘에 대한 혹한 자악한을 따로따로 관찰 한번 했었어야 돼요. 자 따로따로 한번 관찰을 시켜주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이 극한의 표현이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에다가 자 다시 여기 마이너스를 묶어내게 되면 h분의 얘는 f a 마이너스 h 자 마이너스 fa 이렇게 될 건데 자 이 마이너스는 지금 분모에 필요한 정역의 차니까 자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로 바꿔준다고 치면 자 이 h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자 얘는 a가 조금 큰 위치에서 오는 점, 작은 위치에서 오는 점. 큰 위치에서 오는 점, 그치? 그럼 큰 위치에서 a라는 점으로 한없이 다가가니까 오른쪽 점에서 내로 쭉 다가오는 상태라서 자 함수 fx가 있으면 a, 지금 fa라는 점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x좌표가 a 플러스 h인 거 오른쪽에서 지금 이렇게 이 점에 쭉 다가오는 상태니까 오른쪽에서 오면서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관찰하니 자 얘는 우미분계수다 좌미분계수다 우미분계수다 이렇게 판정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h라고 해서 h가 0 플러스로 할 때 얘는 a보다 조금 어떤 값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작은 값 a 마이너스 h라는 지점에서의 지금 자 점과 그 다음에 a, fa 사이에 자 기울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a가 왼쪽에서 쭉 다가가니까 얘는 무슨 미분계수의 표현이다? 좌미분계수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자 그럼 이 둘의 합으로 표현되는 게 현재 이 미분 불가능한 함수의 이 극한값의 의미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얘를 봤을 때는 절대값 그래프가 무엇 가능할 때야? 미분 가능할 때야. 미분 불가능 할 때에 대한 얘기를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하니? 이 그래프에서 생각해봐. 미분 가능한 지점이다. 그냥 이 절대값 함수식을 우리가 hx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h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h의 a 마이너스 h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거고, 맞니? 미분 가능하다면 그 a라는 지점에서 미분계수의 몇 배? 2배를 나타내는 극한의 표현이 되는 거고,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접선교육의 몇 배를 표현하는? 2배를 표현하는 극한값의 대입이다 되었어요. 그럼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라면 무슨 미분계수나? 우미계랑 좌미계의 합으로 표현된 극한값의 계산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보자. 네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원래 해야 되죠. 극한 좌한 같아야 되니까. 0 마이너스로 갈 때 얘는 오히려 얘가 반대로 A보다 조금 어떤 지점이니까? 작은 지점이니까 얘가 무슨 미분계수가 되냐면 좌미계가 되는 거고, 얘가 무슨 미분계수가 되냐면 우미계가 된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해했어? 우미계랑 좌미계의 합은 어차피 어떤 값일 거니까 같은 값일 거니까 극한값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보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 이런 지점이 있다면 그때 이 극한값은 우 미분계수랑 좌 미분계수의 합이 얼마 되는 곳이고 0 되는 곳인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0 되는 곳이 아니라 우 미계랑 좌 미계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게 보여? 0이 된다는 게 보이는 거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라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에서 이 극한값의 계산은, 자, 우 미계랑 좌 미계는 어차피 서로 지금 접표를 하라는 그래프라면 얘가 m이랑 마이너스 m이 될 거니까 0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알아보니? 됐어요, 여기까지? 어머, 깜짝이야. 뭐 하다 여기까지 왔지? 이 절대값에 대한 미분. 대수적으로는 처리는 못하나 기하학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알아보겠어?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자, x는 여기서 얘가 미분 가능하다는 의미는 그럼 이 h랑 그래프가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그냥 0에서 좌미계 우미계 같아야 되니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h 프라임 제로랑 여전히 h 프라임 제로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h 프라임 제로는 0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2에서 미분 가능도 얘랑 대칭 구조가 되는 거니까 h 프라임 제로 얼마가 되는 거니까 0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종합해서 봅시다. 그러면 나의 hx라는 그래프는 그러면 x축에 접하는 거죠. x좌표가 얼마인 곳에서? 0인 곳에서. 마찬가지로 동시에 x축에서 x좌표가 얼마인 곳에서도 2인 곳에서도 동시에 접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함?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우리가 드는 생각이, hx 그래프는 x는 0과 x는 2에서 동시에 x축에 접한다 라는 생각이고, 근데 그 hx의 그래프가 절대값 fx 마이너스 a의 그래프인 겁니다. 그럼 내가 3차함수 그래프 개혁을 생각했을 때 접 올린 다음에 a만큼 일정하게 쭉 내렸는데 그때 걔가 반드시 0과 2에서 동시에 접하는 그래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야. 됐니? 자, 그럼 보자. 자, 이 질문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쌤이 간단한 예문 만들어서 좀 보는 걸로 하고 저희가 자, 이제 봅시다. 그럼 hx, fx는 지금 절대값 그래프의 개형을 따질 건데 이 개형을 따지면서 생각을 해보자. 최고차항이 양함수인 3차함수 그래프였어요. 네가 증가만 하고 있는 그래프였다면 x축을 기준으로 얘를 접어낸 다음에 a만큼 내렸을 때 x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을 리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야. 당연히 단조로운 그래프는 아니겠다, 그죠? 그래서 극값에 가는 3차함수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fx가 있고 나의 x축이 이런 식으로 있다 치면 이렇게 접혀있는 그래프가 절대값 fx가 있고 얘를 a만큼 내리면서 x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돼. 그럼 지금 접하려면 접선의 길이가 0인 지점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접선 길이가 0인 지점이 쭉 내려갔을 때 x축에 동시에 접하는 부분이 두 분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이 극대랑 극소에 지금 접하는 부분의 함수값이 서로 다른 위치라면 얘가 한 번에 동시에 접할 수 있을까? 없는 상태다. 그렇죠. 그럼 나의 x축은 이 극값에 가진 함수에서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까? 그렇지. 정중간에 대칭성 있게 이렇게 그려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야만 나의 3차함수에 대한 절대값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면서 절대값 fx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 A만큼 쭉 내렸을 때 동시에 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는 이 극대의 위치가 여기 아래쪽에 탁 뭐하도록 접하도록 A만큼 평행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나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A의 그래프가. 그리고 여기 접하는 지점에 그럼 x값은 얼마랑 얼마가 돼야 되냐면 0과 2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인 겁니다. 됐죠? 그럼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걸까? 0과 2의 바깥쪽에서는 내가 방금 그 그린 절대값 fx 마이너스 A 그래프가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거고 0과 2 사이에서는 걔의 마이너스 밸류 있으니까 추가의 부분을 적어서 어떻게 홀리라는 x축 대칭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자, 이 그림에서 생각하면 hx 그래프가 자, 색칠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지다가 0과 2의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다가 0과 2 사이에서 얘가 접혀서 평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접혀있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현재 gx의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해? 그래서 0과 2에서 이렇게 지금 접선距리가 0이 되어야 미분 가능한 그래프 그려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일단 gx라는 그래프 개형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마무리를 하러 가봅시다. 자, 물어보는 건 뭐였었냐면 어쨌건 간에 여기 gx, x는 0에서 2랑 0이랑 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알았고 g의 3의 1을 구하라는 얘기였어. 그럼 a를 찾고 그 다음에 gx의 함수식을 정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어쨌건 간에 여기 있는 fx의 함수식을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치? 자, 결정하러 가봅시다. 0과 2에서 접하는 상태고 자, 얘의 그럼 그때까지 지금 a가 되는 거니까 함수 fx의 그래프는 원본으로 놓고 생각을 해본다 치면 그럼 나의 함수 fx가 이렇게 지금 대칭성 있게 x축 기준으로 잡혀 있을 거고 지금 얘가 0에서 2에서 각각 극값을 가십니다. 그럼 여기 경북은 x좌표가 얼마에 보실 수밖에 없고 1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극대값이 y는 얼마라는 조건이 있고 a라는 조건이 있고 그럼 y는 a와 만나는 이 점에 다시 x좌표가 얼마가 된다는 생각 그렇죠? 3이 된다는 생각인 거지. 그럼 여기서 작성할 수 있는 함수식 fx의 기준은 fx에서 지금 여기 a만큼 뺐을 때 이 함수식이 지금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어야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는 1이 되는 상태니까 얘가 x제곱에 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까지. 여기까지 1절. 자, 그럼 여기서 조건 하나 더 찾아가지고 a 값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조건 뭐 없나? 있네. 뭐가 있지? 어떤 조건이 있지? 뭘 쓰면 저기에서 상수항의를 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상황에서 그치. 1,0을 지난다는 조건은 아직 안 썼다. 그쵸. 여기 지금 뺄리 함수에 대해서 접하고 뚫는 지점에 대한 계산만 했고 그치? 비율강의만 썼으니까 이 변곡에 지금 y좌표가 0이라는 걸 안 썼으니까 여기에 1,0을 지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시다.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정해져 있어 얘들아. 그치? 그럼 얘가 지금 극대가 a면 극소가 무슨 a가 되는 걸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이 극대와 극소의 차는 사실 내가 2차 도함수를 생각해보면 이 2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었던 거죠. 맞아? 그럼 이 면적은 무엇과 무엇이 있으면 계산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까? 얘는 이 2차 도함수의 최고차는 뭐가 필요할 거고 계수가 필요할 거고 그치? 그러면 3차 함수의 최고차는 계수가 있으면 이 도함수의 최고차는 계수 결정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이 폭의 길이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 폭의 길이는 극값의 위치만 정해지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 0에서 여기까지의 폭도 정해진 상태니까 이 면적은 결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네. fx의 최고차항 계수, 3차의 최고차항 계수랑 그 다음에 여기는 극값의 차를 통해서 이 폭이 결정된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었니? 자, 그러면 이 면적은 6분의 뭐가 될 거니까 3.
이 폭은 이가 되면 2에 몇 승하면서 3승하면서 폭은 얼마가 된다? 결국 면적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럼 이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4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겠구나. 2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구하거나 방법을 이용하거나. 이해했죠? 자, 그래서 fx의 함수식이 결정이 돼요. 자, x제곱에 x-3에다가 플러스 2를 더하는 값으로. 자, 그러고 나면 이제 a 값이 정해졌으니까 g3에 있는 g의 6을 정하라는 얘기가 되고, g의 6은 그럼 지금 구간의 범위에서 봤을 때 여기 6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6 집어넣으면서 내가 찾고 싶은 건 절대값의 그 6 그대로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여기는 절대값의 그 6에다가 자, 이를 뺀 값을 계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태연이 이렇게. 그래서 사실 몰라 이 신호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15번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치환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좀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2번도 얘를 어쨌든 구간 나누어서 함수 정의한 다음에 이 절대값으로 표현된 함수는 그냥 바로 미분하거나 미분 가능성을 따질 수 없으니까 얘도 함수 하나의 함수로서 그냥 치환해서 생각하면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22번과 15번의 출제 의도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알겠죠?